넥스트 사이언스는 나노코박스,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으로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말 그대로 이런 상태로 쫙 올랐었는데 지금 백신 소식이 없다. 이 긴급 승인 한den지가 9월 달부터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WHO랑 같이 뭐 승인 심사를 뭐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. 11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고 이 바이오주 임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예측을 하면 꼭 딜레이가 되거나 안 나온다. 이게 희한하다. 아직까지 그 뭐야 나노코박스 소식이 아직 안 들리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일단 재무제표 보자. 재무제표 보면 이 재무제표는 뭐 실적이 뭐 적자라서 별 의미는 없지만 뭐 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항상 봐줘야 된다. 이 재무제표는 1분 정도 투자를 하고 좀 봐줘야 되고 뭐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영업이익률, 뭐 ROE, 뭐 부채, 유보일 이런 거 EPS, PER, BPS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란 가서 주요 지분, 진양군, 양군이요. 진양군 외에 자사주 이렇게 갖고 있다. 이 주요 지분 대주주 현황이 좀 약하다. 이 주요 주주 현황 좀 보고 기업 개요. 이 회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지 생산을 내는지 어떠한 영업 구조로 영업 이익을 내는지 보면 콤부차가 유명하다. 콤부차 뭐 이런 것들이 있다. 요 정도만 살펴봐도 충분할 것 같다. 더 이상 뭐 재무제표 정도 보고 나머지 뭐 컨센서스 증권사 뭐 재무분석 이런 것들 읽어보면 좋긴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아까 그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와 이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 다음에 주요 그 뭐야 주요 주주 정도만 확인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. 이 정도만 확인을 하고 지금 넥스트 사이언스는 뭐 실적 지금 별 의미 없고 일단 나노코박스 진행사항이 중요하다. 왜냐면 얘네가 지분 한 10% 정도를 나노젠의 지분의 10% 정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. 예전에 내가 9월 6일인가? 9월 6일날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자 9월 6일날 여기 3450원에서 한 번 더 있다고 했다. 여기 쭉 올라서 한 35,000원을 찍었었는데 그 승인을 보자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. 아직 안 나왔고 아무튼 그러한 기대감으로 쭉 올라서 35,000원으로 찍었었는데 그게 뭐 다 지난 거야. 뭐 아무런 의미 없다. 아무런 의미 없고 현 주가를 보자. 현 주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자. 자, 보자. 현 주가 22,000원. 나는 이 22,000원 요 부근을 매수를 고려해봐도 될 자리라고 봤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딜레이가 되면 더 밀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22,000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단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와 이게 계속 딜레이가 돼 그럼 밀린다. 그렇지만 일단 여기 일단 매수를 대놓자라는 그런 투자 원칙이 있었으니까 일단 22,000원 이 부분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본다. 이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이 22,000원이 좀 깨지면 좀 밀릴 것이라고 본다. 그렇기 때문에 이 22,000원에서 요 부분에서 뭐 매수를 만약에 했으면 이게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.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가 만약에 매수 타점이라고 했으면 이제 물타기 자리는 이 주가가 고공 점프를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요거는 너무 오른 탓에 물타기 자리를 1차, 2차로 나눈다. 1차, 2차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차트가 계속 이제 변해가면서 이제 저점을 이제 높여갔는데 그러면 물타기 자리 또한 바뀐다. 그러면 자 보자. 일단 지나간 거 아무런 의미 없다. 지나간 거 아무런 의미 없고 일단 보면 14,800원에서 1차 물타기를 한다. 1차 물타기를 하고 1차 물타기 이 자리는 이 물타기 자리는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.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자리다. 이 자리가 오면 물을 타면 된다. 이 자리가 오면 물을 타는 자리가 자 보면 14,800원이고 이 14,800원이 오면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. 이런 그러니까 물타기는 의미 있는 추매 자리라고 보면 된다. 의미 있는 추매 자리. 늘 강조하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추매를 하게 되면 손실을 입었을 때 익절을 하거나 본전을 찾거나 손실폭을 줄이거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. 근데 주가가 너무 점핑했기 때문에 1차 물타기 자리를 14,800원으로 요 부근으로 보고 그 다음에 2차 물타기 자리를 1,500원 2차 물타기 자리를 1,500원으로 본다. 이 자리가 오면 사는 거고 안 오면 안 사는 거다. 야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빠져? 말이 돼? 빠져? 말이 돼? 빠질 수도 있다.
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으면 항상 빠질 것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익을 줄 때 챙기자. 수익을 항상 줄 때 챙기자는 말을 누누이 했다. 수익은 항상 줄 때 챙기자는 말을 누누이 했고, 자, 이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또 마찬가지다. 마찬가지인데 한 발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. 이게 물론 뭐 HLB랑 MOU를 체결을 했지만 이 베트남과 인도 그다음에 그 동남아 국가 이 베트남은 그 뭐야 나노젠에서 얘네들은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을 만약 공급을 하게 되면 이거 10% 갖고 있는 넥스트 사이언스도 지분 가치의 상승을 줘서 큰 폭의 주가를 상승할 거라고 보지만 나는 일단 목표 주가를 얼마라고 봤냐면 간단하다. 마찬가지다. 자, 22,000원 여기서 매수 타점으로 받고 여기서 밀리면 일단 관망하고 뭐 간단하게 보면 된다. 그리고 이거 14,800원에서 1차 불타기 1,500원에서 2차 불타기 만약에 했으면 자 보자. 그러면 내가 이 35,000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매도할 때 수익을 챙겨줄 때 수익을 줄 때 챙기자고 했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산을 한번 그려보고 뾰족뾰족한 부분을 찾자고 했다. 이 뾰족뾰족한 부분과 산을 찾자고 했다. 그러한 부분을 찾는다면 자 보자 어딘가 뾰족뾰족한 부분 그리고 산이 이렇게 있다.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나는 항상 수익을 좀 챙겨주자고 했다. 수익을 항상 좀 챙겨주자고 했다. 자, 등산이 이렇게 오를 때 힘들듯이 쉬어가듯이 만약에 한 번에 만약에 막혔다. 오를 때 막혔으면 이 다음 구간에서 의심을 항상 해보자고 했다. 이 뾰족뾰족한 부분. 이 뾰족뾰족한 부분도 마찬가지다. 그냥 선 거보고 요 구간에서 막혔으면 이 구간을 한번 의심해 보자고 했다. 그 구간을 의심해 보자고 했다. 그러면 산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산을 한번 그려보고 줄만 그으면 된다.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줄만 그으면 된다. 그럼 목표가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물론 이게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자 목표가를 설정할 때 나는 이렇게 설정을 한다. 1차, 2차, 3차까지 나누고 이 1차 목표가는 그 구간까지는 좀 수월하게 도달하지 않겠다. 내지는 이 구간까지는 목표가로 정했을 때 이 구간까지는 1차 목표가까지는 좀 도달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1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여기 1차에서 어느 정도 일정 뭐 예를 들어서 30%면 30%, 뭐 40%, 50%이 정도의 물량을 덜어내고 그 나머지 물량을 2차, 3차까지 끌고 가는 경향의 스타일인데 자 보면 이 35,000원 나는 이 35,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한다. 왜냐? 간단하다.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되고 자 줄을 거보면 산이 있으면 줄을 거보라고 했다. 뾰족뾰족한 부분에 줄을 거보라고 했다. 그러면 여기 뭐 35,000원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35,000원 이 부분에 그냥 줄 딱 거보고 그냥 줄 쫙 그고 35,000원 나 이 구간을 팔겠다. 이게 더 올라가도 내게 아니다. 1차 목표가 설정을 했으면 만약에 단기로 스윙을 하거나 트레이닝을 한다면 이 정도에서 한번 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. 그렇기 때문에 산 거보고 줄 거보고 이게 목표가 끝. 뭐 없다. 차트를 너무 어렵게 보면 아예 안 보게 된다. 너무 어렵게 보면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좀 자리나 매수할 수 있는 자리나 매도 자리가 보인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이렇게 산을 그려보고 줄 이렇게 거보고 이렇게 한번 거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. 내 생각이다. 내 생각이고 이거는 각자의 이제 투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게 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쭉쭉 그냥 갖고 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나는 좀 단기 스윙으로 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좀 끊어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무작정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없듯이 일정 부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일정 부분에서 좀 수익 챙겨주고 밑에서 다시 다시 매수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만약에 안 줬는데 계속 올라갔어 그럼 내 거 아니다 그냥 아쉬움 두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을 내려놓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22,000원 일단은 이 나노코박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기사들 보면
참 웃기다. 이게 기사들 보면 왜 면도밖에 없어. 아까 기사 찾아놨는데 일단 기사 한번 찾아보자.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아까 뭐 면도기 뭐 그 나왔는데 일단 봐야 된다. 이거 좀 잘릴 수도 없다.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보면 이 삼성 중간결과 승인 이거 뭐 긴급 승인 이거 뭐 계속 같은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되는 것 같겠지만 뭐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안 나온다. 미치겠다 아주. 뭐 서류 뭐 요청하고 뭐 보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총리가 밀어준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안 서류를 뭐 자문위원회에 제출하고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.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. 미치겠다 아주. 자, 이런 것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뉴스 찌라시에 좀 현혹돼서 많은 금액을 태우지 말고 일단 이러한 주식들은 공시를 바이오주 뭐 이렇게 뭐 임상이나 이러한 이슈가 있는 것들은 그 뉴스 같은 경우 뉴스를 따라서 만약에 매매를 하다 보면 좀 크게 물릴 수가 있다. 이런 경우는 뉴스는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시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특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뉴스는 참고용 뉴스는 그냥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면 될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매수 타점 오면 사고 물타기 오면 사고 그 다음에 뭐야 이 2차 물타기 오면 사고 이 매도가 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좀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. 이게 기다리다가 지친다. 이거 뭐 HLB 뭐 MOU 이거 뭐 했지만 HLB 아직까지 NDA 안 나왔다. 아직까지 안 나왔다. 사인 직전이라든 에러가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. 그런 거 보면 그냥 수익 줄 때 챙기고 기다리는 건 뭐 기다린다 치지만 이게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뭐 진짜로 이걸 평생 갖고 갈 거다. 이걸로 인해 승부를 낼 것이다. 이걸로 인해 전 재산을 박았다. 이게 아니라면 그냥 매도짜리 오면 뭐 팔고 수익 주면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것 같다. 이 바이오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딜레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꼭 그냥 수익 줄 때 그냥 챙기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. 이건 나만의 생각이다. 이건 나만의 생각. 나의 생각이다. 나의 생각. 이걸 갖고 뭐 네가 틀렸느니 마느니 이거 할 거 없고 그냥 본인만의 투자 원칙 지키면서 하면 된다. 주식은 본인만의 투자 원칙 지키면서 하면 되고 그냥 이거 뭐 참고하려면 참고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. 일단 본인 투자 원칙이 제일 우선이다.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그냥 얘기합니다. 오케이, 여기까지.